인간의 비정함이 하늘을 찌르던 영하 15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의 뒤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쓰레기장 앞에 한 여자가 섰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여자는 그것을 마치 오래된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가운 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새어나온 미약한 울음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 묻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생명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잠시 후 절그럭 고요를 깨는 리어카 소리와 함께 먹을 것을 찾던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의 손끝에 차갑지 않은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봉지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숨을 몰아쉬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천벌 받을 인간이 이 어린 걸? 아가야, 정신 차려라. 제발 죽으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실밥이 터지고 냄새 배인 낡은 소매투를 벗어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작은 숨이 멈춰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길바닥 노숙자의 가슴 속에서 한 생명의 우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한 병을 사기 위해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비아냥,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이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버려졌던 아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손에 쥔 명문대 합격 통지서.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할아버지 인생 전체보다 무거운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잠을 버렸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할아버지는 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들이 외면한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폐지 더미. 피가 배어도 손이 얼어붙어도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시면 제 마음은 어떡하라고요?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 낡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손녀 등록금. 할애비가 못 배워서 미안하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낡은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모피 코트 번쩍이는 보석. 20년 전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친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돈뭉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친엄마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 평생 먹고 살고도 남아. 이제 내 딸 내놔요. 혈육은 천륜이야. 노숙자 따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어.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손녀요. 그 순간 소녀는 말했습니다. 혈육이요? 천륜이요? 그럼 그때는 왜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친엄마는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친엄마야. 내가 없었으면 너도 없어. 그때는 내가 어렸어. 젊은 시절의 화려함을 포기할 수 없었어. 이제는 너를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있어. 엄마랑 가자. 소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영하 15도 그 밤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당신은 어디서 따뜻하게 살고 있었죠? 나를 살린 건 당신의 피가 아니라 이분의 냄새나는 낡은 외투였어요. 내 가족은
저기 계신 할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당장 그 더러운 돈 들고 나가세요. 소녀는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날 강당 맨 뒷자리에 낡은 외투를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전부를 바쳐 키운 손녀의 졸업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대표로 단상 위에 선 소녀는 객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마지막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뒤에서 평생을 버텨준 한 분 덕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데려다 누구보다 정성껏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할아버지입니다. 순간 강당은 숨을 멈췄고 이내 터져 나온 박수 소리는 노인의 인생 전체를 위로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졸업 후 소녀는 사회로 나갔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과거까지도 존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사람은 신부의 자리가 아닌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맞춰 입은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두는 발에 익지 않아 어색했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얼굴에는 누구보다 당당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노인이 인생 전체를 걸고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라는 걸. 신랑은 단상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할아버님의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손녀 부부가 마련해준 따뜻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벽 리어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차가운 골목 대신 따뜻한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쓰레기통을 열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이 세상에 없었겠지?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장 추운 순간에 자신의 유일한 온기를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도 이 온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